TV나 인터넷에서는 이 화학물질이 위험하다는 이제는 이 상식과도 같은 경고성 정보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케미포비아 현상이 심각해지는데, 이런 공포감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뿐만 아니라 화장품 회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공포증은 분명 긍정적인 부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면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우리가 샴푸와 같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뷰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매우 위험하다는 합성 화학 성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을 누르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헐리우드 톱스타 제시카 알바는요,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을 이렇게 공약하였는데요. 안전이 100% 증명되지 않은 합성 성분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는 3,000개의 안전하지 않은 성분 리스트를 작성하고 노 리스트라는 브랜드로 상표 등록까지 하였죠. 그런데 2017년도에 자사의 유아용 물티슈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되는 일이 있어서 자진 회수 조치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들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검출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껏 사용해온 소위 위험하지만 강력한 방부제 성분들을 제외하고 나름 친환경이라는 성분들을 사용한 탓으로 보입니다. 제시카 알바는 무슨 잣대와 기준으로 이런 위험한 합성 성분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처럼 겪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을 야기시킨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합성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지 말이죠. 단지 전문가들이 주장해서입니까? 아니면 화장품 업체들의 광고 문구 때문입니까? 아마도 많은 뷰티 블로거들이 너도 나도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을 따져보면 EWG와 같은 환경단체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뷰티 블로거들을 비롯한 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EWG 등급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 등급을 따지면서 제품을 추천하는가 하면 화장품 회사들은 앞다퉈 자신들의 제품에 사용하는 성분은 EWG 안전 등급인 안전한 성분들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EWG 등급을 활용한 화해라는 어플도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러면 이 EWG 등급은 믿을 수 있는 자료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EWG 등급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 화장품 방부제인 파라벤을 EWG에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화학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켜 유방암과 자궁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훨씬 더 공인기관인 FDA, 미국 화장품 성분 검토회,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등의 기관들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의 요청으로 스웨덴 스칸디나비언 화장품 화학자 협회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는 파라벤은 체내에서 호르몬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파라벤이 위험하다는 정보보다는 안전하다는 근거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파라벤이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자료는 영국 사우스 맨체스터 국민보건의료서비스 재단 병원의 연구를 인용한 건데, 이 연구는 40명의 유방암 환자로부터 기증받은 160개의 부위별 유방암 조직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즉, 정상 유방 조직과 유방암 조직을 대조한 결과가 아니고, 더욱이 파라벤 검출 확률이나 검출 농도를 비교한 실험도 아닙니다. 단지 40명의 유방암 환자의 조직에 파라벤이 조금 검출되었으니 파라벤은 나쁘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 즉, 파라벤이 유방암 환자에게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밝혀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욱이 내분비계를 교란한다는 주장은 실험실에서 쥐에게 파라벤을 다량으로 복용시키거나 피부 주사 방식으로 투약했을 때의 주장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파라벤을 먹고 혈관으로 투약을 할까요? 이렇듯 지금까지 그 어떤 연구도 화장품 안에 사용되는 0.4에서 0.8%의 파라벤이 호르몬 곤란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암학회, FDA,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와 캐나다 보건원, 그리고 한국 식약처까지도 모두 화장품으로 바르는 수준인 파라벤은 우리 피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암 발병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죠. 즉, 파라벤은 현존하는 가장 안전하고도 저렴한 방부제인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린 검증되지도 않고 비싼 방부제가 들어간 이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EWG 유해도 점수 산출 방식은 논문 해석이나 적용 방식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WG는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시민단체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를 확산하고 화장품 산업과 화학 산업에 대한 이 반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상술로 변질된 단체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 정보가 과연 객관성이 있는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성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